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깊은 상월짜기에 바람조차 쉬어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물이 졸졸 흐르는 명당 자리에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고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잎은 다 떨어지고 붉게 익은 감들만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하늘에 수놓은 붉은 등불처럼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곤 했습니다. 이 감나무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한 아내 순덕이와 황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 만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마을의 천석군 부자도 부러워할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순덕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평안을 빌었고 만석이는 해가 지고 어둑해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면서도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저렇게 금슬 좋은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무르익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곳간에 곡식을 채우고 나니 만석이는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한양으로 장사를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캔 귀한 약초와 말린 나물들을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솜과 무명천 그리고 아내에게 줄 고운분이라도 하나 사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순덕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으나 남편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는 묵묵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휘영청 밝은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만석이는 투박한 손으로 순덕이의 작고 고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이번에 한양 가서 물건들 제값받고 잘 팔아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소미불감이랑 당신 좋아하는 곶감 실컷 먹게 해주리다. 순덕이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불안해하는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굳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내 약속하리다. 저기 밤하늘에 뜬 달이 다시 차올라 보름달이 되고 첫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오겠소. 아무리 늦어도 보름달이 머리 위에 뜨는 밤까지는 대문을 열고 들어올 테니 그때 따뜻한 밥이나 지어놓고 기다려 죽으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남편의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순덕이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놓고 남편의 옷깃을 다듬어주며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기도 전 푸스스한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만석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순덕이는 정성껏 싸놓은 주먹밥과 집신 몇 켤레가 담긴 괴나리 보찜을 남편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선 순덕이는 마을 어귀의 선앙당 고개를 넘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어 그리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지만 순덕이는 슬퍼하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집안이 썰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순덕이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담고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습니다. 텅 빈 마당을 채우는 것은 오로지 쓱쓱 빗자루질하는 소리와 가끔 불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지만 순덕이는 마치 만석이가 곁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건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순덕이는 낮에는 밭에 나가 남은 무와 배추를 거두어들이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입을 두툼한 손바지를 찢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이 땀은 우리 서방님 오시는 길 편안하시라고, 이 땀은 우리 서방님 추운 바람 맞지 마시라고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거세질 때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순덕이를 보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 아지매, 바깥 양반 한양 가셨다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해서 어쩌나. 그러면 순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우리 서방님이 첫눈 오기 전 보름달 뜨는 날에는 꼭 오신다고 했으니 며칠만 참으면 되는걸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의 야무진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만석이처는 다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 어느새 마당의 감나무 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서리는 지붕 위를 하얗게 덮었고 장독대 옆의 물동이에는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아궁이에 군부를 떼며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예고 없이 불쑥 돌아왔을 때 냉골인 방에서 자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의 어느 집보다도 따스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순덕이는 마루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반달이었던 달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차올라 점점 둥근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오를수록 순덕이의 그리움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이제 닷새만 지나면 보름이구나. 그때면 우리 서방님 오시는 발소리가 들리겠지. 순덕이는 달님에게 소원을 빌듯 두 손을 모으고 남편이 오는 길이 험하지 않기를, 도적대를 만나지 않기를, 밥은 제때 챙겨 먹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3월 할머니가 찾아와 갖져낸 시루떡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세댁, 혼자 밥 먹기 싫다고 거르지 말고 이거라도 좀 들어. 만석이 놈이 복이 많아 자네 같은 색시를 얻었지. 순덕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서방님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해서 꼭 대접할게요. 마을의 인심은 훈훈했고 덕분에 순덕이는 혼자 지내는 밤들이 무섭거나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만석이가 약속을 지키고 금이 환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눈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람은 날카롭게 윙윙거렸습니다. 순덕이는 마음이 급해져서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묵은 나물을 물에 불리고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넉넉히 패어 아궁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울까봐 대문 앞까지 빗자루로 길을 터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대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밖을 내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거나 마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실망감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해가 지지 않았잖아. 서방님은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분이니 밤이 깊기 전에는 반드시 오실 거야. 순덕이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둥근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밥상에 차려놓고 윗목에 앉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이 식을까봐 이불로 덮어놓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는데 대문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첫눈 오는 보름달 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높이 솟아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기다리던 서방님의 발자국 소리는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던 눈송이는 어느새 마당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은 마치 두터운 소미불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식어버린 국을 다시 드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 그녀는 밤새도록 장작을 넣으며 부엌을 지켰습니다. 지금쯤이면 고개 넘어서 마을 어귀에 닿으셨을 텐데 순덕이는 혼잣말을 되뇌며 굳게 닫힌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문풍지를 때리는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막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기와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가끔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순덕이는 혹시 남편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여 버선발로 마루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하얗게 펼쳐진 눈길 위에는 고라니가 지나간 발자국만 드문드문 찍혀 있을 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몸을 으슬으슬 떨게 했지만 순덕이는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문이 열리고 순덕아, 내가 왔다 하며 남편이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야속하게도 동쪽 하늘은 서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순덕이의 집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그 햇살조차 순덕이에게는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가 어제 저녁에 차려놓았던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아 그대로 굳어버린 하얀 쌀밥과 식어버린 찌개가 마치 자신의 처지인 것만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길에 눈이 많이 와서 늦어지는 것일 거야. 보찜이 무거워서 걸음이 더디신 게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어주며 다시 따뜻한 새 밥을 지어놓고 대문 앞에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이의 간절한 믿음과는 달리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이웃들이었지만 남편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자 걱정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순덕이네 집을 힐끔거렸습니다. 어젯밤이 보름이었는데 만석이가 안 왔다지. 글쎄, 눈이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산을 못 넘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소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순덕이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낯익은 그러나 반갑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만석이의 먼 친척 벌되는 칠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평소 일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덕보기를 좋아하는 성품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만석이네 비옥한 논밭을 늘 탐내며 만석이가 없을 때면 슬그머니 나타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웃거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순덕이네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집안의 동태를 살피느라 바쁘게 돌아갔고 입계에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재수씨, 밤새 별구 없으셨소. 내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지 뭡니까? 순덕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칠성의 눈빛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아주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칠성은 혀를 차며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만석이가 온다던 그날, 다음 날 아니오. 헌데 아직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이거 참 큰일이구먼. 그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눈길이라 조금 늦어지시나 봅니다. 곧 오실 겁니다. 하지만 칠성은 순덕이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슬금슬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수씨,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오. 저 아랫마을 장사치한테 들으니 요새 한양에는 돈 좀 벌었다 싶으면 조강지쳐 버리고 새장가 드는 사내들이 그렇네 많다더이다. 순덕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주버님,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순덕이가 정색하며 대꾸했지만 칠성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물론 우리 만석이는 그럴 위인이 아니지. 내 그저 재수씨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요. 허나 사내 마음이라는 게 갈대와 같아서 눈앞에 고운 처자가 있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법 아니겠소. 게다가 한양길에 도적대도 많다던데 소식도 없이 안 오는 걸 보면 칠성은 말끝을 흐리며 순덕이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순덕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혀를 놀렸습니다. 순덕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칠성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을 믿는 마음과 칠성이 심어놓은 의심 사이에서 순덕이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칠성은 순덕이의 반응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빨래터와 사랑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어이구, 만석이 댁이 참 딱하게 되었어. 한양 가서 소식 끊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기다리나. 칠성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내 듣자 하니 만석이가 한양에 객주집 딸이랑 눈이 맞았다더군. 아니야, 오는 길에 산적을 만나 변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어. 칠성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우물개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덕이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칠성이 퍼뜨린 소문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만석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서울 물 먹고 변했을지 누가 알아. 아이고, 순덕이만 불쌍하게 됐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는 건가.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고 삼는 잔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순덕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 어린 시선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까치밥 하나가 툭 하고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붉은 감이 마치 피멍든 자신의 가슴 같아서 순덕이는 떨어지는 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기로 약속했던 날로부터 하루가 더 지났지만 여전히 대문 밖은 고요했습니다. 칠성이 다녀간 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혹시 칠성 아주버님 말대로 서방님이 딴 마음을 품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찰나의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곧바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우리 서방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 그녀는 남편과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덕이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먹을 사람은 없지만 남편이 언제 돌아와도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아내 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쌀독을 열어 바가지를 채우며 다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나는 기다릴 거야. 눈이 녹고 봄이 올 때까지라도 기다릴 거야. 쌀 씻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순덕이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집안에도 아주 조금은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깊은 밤, 순덕이는 안방에 앉아 남편을 위해 짓담한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느질 고리에서 바늘을 꺼내 옷감을 꿰매기 시작했지만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 바늘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문풍지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칠성의 목소리처럼 흉흉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안 온다. 안 와. 새장 가들었다. 바람 소리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아 순덕이는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포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남편의 헌 옷가지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밤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순덕이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기도 했고 다른 여인과 웃으며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순덕이는 방문을 열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늘에는 어제보다 조금 이지러진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 아래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거대한 집과 자신을 옥죄어오는 소문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순덕이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은 꺼지지 않고 남편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눈보라 마을길은 끊길 듯 위태로워 보였고 사람들의 왕래조차 뚝 끊겨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순덕이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쌓인 눈 위에는 여전히 아무런 발자국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온기는 식어 냉골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순덕이는 장작을 넣을 기운조차 없이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만석이가 떠날 때 심어주었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칠성의 이간질과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난 칠성의 얼굴에는 이전에 능글맞은 웃음 대신 탐욕스럽고 비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순덕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수씨, 아직도 이러고 궁상맞게 기다리고 있는 거요. 내 말하지 않았소. 만석이는 이제 안 온다고. 그의 목소리는 북풍보다 더 차갑게 순덕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덕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품속에서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바로 이 집과 논밭 문서요. 만석이가 떠나기 전에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고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었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칠성을 믿지 않아 중요한 문서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와 절망에 질린 순덕이의 눈에는 칠성의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젊은 사람이 혼자서 이 큰 집을 어찌 건사하겠소. 내 좋은 값 쳐서 노잣돈이나 넉넉히 챙겨줄 테니. 순덕이는 장롱 쪽을 힐끔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을, 그리고 두 사람의 추억이 서린 이 공간을 칠성 같은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문서는 서방님이 오시면 직접 말씀 나누세요. 순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항했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허허, 이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만석이는 죽었거나 딴 살림 차렸다니까 죽은 사람 기다리다 굶어 죽을 셈이요. 옆에 서 있던 낯선 사내도 험상궂은 표정으로 거들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고 순덕이의 마음도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서방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아니면 산짐승에게 변이라도 당하신 걸까? 칠성의 계속되는 협박과 회유에 순덕이의 단단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오는 순간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부질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칠성의 말대로 친정으로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인가 싶어 마음이 약해지던 찰나였습니다. 이놈들 대낮에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칠성과 사내가 뒤를 돌아보자 지팡이를 짚은 사멀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체구는 작았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멀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네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하느냐. 만석이가 떠난 지 겨우 며칠이나 지났다고. 안주인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집을 내놓으라 마라 난리냐.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칠성은 쥐구멍을 찾는 쥐새끼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억울한 척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는 그저 재수 씨가 딱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3월 할머니의 불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고양이 쥐 생각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놈 속셈이 저 붉은 감보다 더 훤히 보인다. 만석이가 피땀 흘려 일군 땅을 날로 삼키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해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칠성과 낯선 사내는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줄 행랑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 칠성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혀를 차며 대문에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3월 할머니는 떨고 있는 순덕이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놀랐지? 괜찮다. 괜찮아. 저런 놈들은 겁만 많아서 큰 소리만 칠 뿐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순덕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흐흑, 서방님이 안 오시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면 어떡해요? 순덕이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품에 안겨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는 순덕이의 등 톡톡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월 할머니는 순덕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에 불씨를 살리고 물 한 사발을 떠서 솥에 부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끓어오른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순덕이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댁, 내 말 잘 들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말이여. 저 눈보라 따위에 묻히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여. 만석이 그놈이 어떤 놈인데 자네를 두고 딴 맘을 먹겠나.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오느라 늦는 게지. 순덕이는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뱃속을 드고 요동치던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칠성의 독설과는 달리 마른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땅에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법이여. 자네가 이 집의 뿌리여. 뿌리가 흔들리면 만석이가 돌아와서 쉴 곳이 없잖나. 3월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순덕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돌아올 남편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순덕이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방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잠시 귀가 얇아져 마음을 놓을 뻔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3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순덕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만석이 쳐답지. 걱정 말고 밥 든든히 먹고 불 따뜻하게 떼고 있어. 오늘 밤에는 눈도 그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게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든든하고 커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뒤 순덕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칠성의 발자국들을 싹싹 지워버리고 대문 앞을 정갈하게 쓸었습니다.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의심과 불안의 찌꺼기들도 빗자루질과 함께 쓸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서방님이 언제 오시든 편히 쉬실 수 있게. 순덕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전보다 훨씬 힘이 실려 있었고 더 이상 문풍지 소리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부엌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아 홀쭉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꾹꾹 눌러 담아먹고 남편을 위한 밥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아궁기에는 굵은 통나무를 넣어 밤새 꺼지지 않도록 불을 조절했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
멀리 있는 만석이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당신의 집이 있고 당신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 잃지 말고 찾아오세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도 잦아들고 눈발도 가늘어졌습니다. 순덕이는 안방에 앉아 바느질감을 다시 잡았습니다. 칠성이 헤집고 간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소매를 만지며 지난날 만석이가 해주었던 따뜻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오겠다.던 약속은 비록 날짜를 넘겼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던 그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자 방 안은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이는 문득 마당의 감나무를 생각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봄을 기다리며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감나무처럼 지금의 추위와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은 듯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반가움이 섞인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점점 대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의 것도 칠성의 것도 아닌 묵직하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순덕이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터질 듯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그락거리는 발소리는 대문 앞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순덕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닫힌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소리도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도 아닌 분명한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문을 열었을 때 칠성처럼 흉흉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서 있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헛것을 본 것이라면 그 절망을 어찌 감당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꽉 쥐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순덕아 나야. 만석이, 문 좀 열어다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덕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서방님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순덕이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어나가 빗장을 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나무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사이로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만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찬바람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순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덜덜 떨고 있는 순덕이를 보자마자 얼른 짐을 내려놓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순덕이는 남편의 품에 안기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흐흐, 정말 오셨군요. 사람들이 다들 안 온다고, 죽었다고. 말을 차에 잊지도 못하고 오열하는 아내를 보며 만석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순덕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내 이렇게 두 달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울지마. 뚝 그쳐. 자네 눈물 보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남편의 두툼한 속옷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를 맡으니 그제야 순덕이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이었지만 두 사람 주변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만석이는 꽁꽁 언 손과 발을 아랫목 이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과 국그릇을 꺼내왔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며 드고 또 데웠던 밥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은 갓 지은 것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 새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덕이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실라. 물도 좀 드시고요.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운 만석이는 그제야 숭늉을 마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집밥이 최고야. 정말. 만석이는 순덕이의 손을 잡고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보름날에 맞춰 오려고 밤낮 없이 걸었어. 그런데 저 고개 넘어 산길에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혔지 뭔가. 순덕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사태요? 그럼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헌데 앞서가던 노인 한 분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다리를 다쳐 오도가도 못하고 계시더군. 눈보라는 치는데 그냥 두고 올 수가 있어야지. 만석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다친 노인을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의원에게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왕복으로 꼬박 하루가 넘게 걸리는 험한 길이었지만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치료받게 해드리고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노인네 가족들이 고맙다며 붙잡는 통에 더 늦어지고 말았어. 자네와의 약속을 못 지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달려왔는데 늦어서 정말 미안해. 순덕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칠성이 말했던 것처럼 딴 여자에게 눈이 팔린 것도 노름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느라 늦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잘하셨어요. 사람을 구하느라 늦으신 건데 제가 어찌 타박하겠어요.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순덕이는 남편이 더욱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이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비단 댕기와 분첩을 꺼내 순덕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는 길에 장터에서 샀어. 고운 잔에 얼굴에 바르면 참 예쁘겠다 싶어서. 순덕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폐물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 선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동안 칠성의 말에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엿듣기 위해 담벼락에 붙어 있다가 두 사람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는 꽁무니를 뺀 것이었습니다. 만석이가 멀쩡히 돌아온 이상 그동안 자신이 퍼뜨린 헛소문과 집을 빼앗으려 했던 계략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야반 도주하듯 짐을 챙겨 옆 마을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 칠성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고 만석이와 순덕이를 괴롭히던 검은 그림자는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눈이 그친 마을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반짝이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의 눈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쓱쓱, 싹싹. 경쾌한 빗자루 소리에 잠에서 깬 순덕이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널찍한 등판을 보이며 마당을 누비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순덕이를 보자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잤어. 날씨가 많이 풀렸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만석이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 자네 정말 돌아왔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네. 칠성이가 헛소문을 퍼뜨려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웃들은 어제까지 칠성의 말에 동조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더 큰 목소리로 만석이를 반겼습니다. 만석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넉살 좋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좀 늦었을 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마음고생 안 하게 잘 좀 챙겨주시지 그러셨어요. 만석이의 뼈있는 농담에 마을 사람들은 머쓱해야 하며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3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마실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만석이의 등을 팡팡 두드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만석이가 어떤 놈인데 제 집을 못 찾아와. 내 놈이 늦게 와서 내 처가 눈물로 강을 이룰 뻔했다. 만석이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집사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게 갚는 거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살아. 그날 저녁, 만석이네 집 굴뚝에서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이가 한양에서 사온 고기로 국을 끓이고, 순덕이가 정성껏 빚은 만두를 쪄서 조촐한 잔치상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3월 할머니를 모시고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며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조차 노랫가락처럼 흥겹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이와 순덕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3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사람만 남은 방 안에는 평온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뜨끈하게 부를 땐 아랫목에 요를 깔고 순덕이를 눕혔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만석이의 팔을 베고 누운 순덕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따뜻한 온돌 바닥은 긴장했던 몸을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의 악담도, 기다림의 고통도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행복한 기운만이 이불 속에 가득했습니다. 순덕이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만석이와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봄 언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잠든 방 안은 더없이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붉은 감이 매달린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가 잠든 이 집은 그 어떤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만남은 더욱 값지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지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잠자리도
만석이와 순덕이의 안방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단잠 주무시길.